어르신, 괜찮으세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지하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차 문을 열고 내려 낡은 대문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커튼 틈새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밀린 월세 독초. 전화가 떠올라 숨을 죽였죠. 남자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며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어요. 문이 열리자 남자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손에는 3일 전 응급실에서 민수가 급하게 벗어놓았던 낡은 회색 카디건이 깨끗하게 세탁되어 들려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민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반지하 집 화장실로 향한 민수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척한 뺨, 움푹 들어간 눈가, 3일간 못 잔 듯한 다크서클이 선명했죠. 민수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민수는 식탁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어요. 달걀 2개와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메모지를 집어든 민수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죠. 오늘 꼭 잘 될 거야. 파이팅이라는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작은 방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가쁜 숨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달걀 하나를 입에 넣었죠. 옷장문을 연 민수는 비닐 커버에 쌓인 정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아버지 장례식 때 샀던 유일한 정장이었어요. 바지 밑단은 조금 짧아졌고 소매는 약간 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옷소를 꺼내 정장 곳곳을 조심스럽게 털어냈어요. 거울 앞에 선 민수는 넥타이를 맸습니다. 떨리는 손 때문에 3번이나 다시 매야 했죠. 오늘이다. 마지막 기회야. 현관으로 향한 민수는 신발장 위에 놓인 빨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월세 3개월 연체, 최종 통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민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신발장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선 민수는 반지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민수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본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기한 경과,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문자였죠. 민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정류장 전광판을 확인한 민수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7시 10분, 면접 시작까지 2시간 남았어요. 충분한 시간이었죠. 701번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버스에 올라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면접 준비 노트를 꺼낸 민수는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예상 질문, 준비한 답변, 회사 정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중얼거리며 답변을 되새겼죠. 저의 강점은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이 제 장점입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문 여는 가게들,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민수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분 후 강남역에 도착한 민수는 지하철 환승 통로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9호선 플랫폼으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 섰죠.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걷던 노인이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노인이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대로 계단에 무릎을 찌우며 주저앉았어요. 둔탁한 소리가 지하철역에 울렸죠. 주변 사람들이 잠깐 멈춰 섰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며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들 사이로 노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저기 누가 쓰러졌네. 여대생 한 명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돌려보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민수는 계단 위에 서서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한 손은 난간을 붙잡고 다른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죠. 은퇴 안경이 계단 아래로 떨어져 렌즈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회색 스웨터 소매가 찢어져 있었어요. 민수의 시선이 손목시계로 향했습니다. 7시 52분이었어요. 면접 시작까지 1시간 8분 남았죠. 가야 해. 지금 가야 돼. 하지만 민수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계단을 내려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힘겹게 숨을 쉬었어요.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대생이 119와 통화하고 있었죠. 네, 강남역 9호선 환승 계단이요. 노인분이 쓰러지셨어요. 전화 너머로 상담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출동까지 최소 20분 소요됩니다. 환자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20분이라고? 민수는 노인의 맥박을 짚어봤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죠. 민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택시 앱을 켰어요. 주변에 서 있던 30대 직장인 남성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계단을 내려갔죠. 여대생이 전화를 끊고 민수를 봤습니다. 119가 곧 온대요.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죠? 민수는 노인의 파래진 입술을 다시 봤습니다. 20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택시앱 화면에 3분 후 도착 메시지가 떴어요. 제가 병원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민수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동안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죠. 미안. 합니다.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지상으로 나온 민수는 도로변에 섰습니다.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민수는 뒷문을 열고 노인을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기사님, 가장 가까운 큰 병원으로 급하게 좀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로 갈게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봤어요. 7시 58분이었죠. 면접 시작까지 1시간 2분 남았습니다. 거기서 병원까지 15분, 거기서 면접장까지는. 민수는 계산을 멈췄어요. 옆자리에 노인이 눈을 감고 힘없이 기대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인의 맥박을 다시 짚어봤죠. 여전히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택시는 아침 출근 시간 도로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택시가 멈춰 섰어요. 민수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분 후 택시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민수는 요금 화면을 확인했어요. 18,000원이었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댔습니다. 결제 완료 소리가 났어요. 할아버지, 다 오셨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민수는 노인을 부축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가지고 달려왔죠. 환자분 어떻게 되셨어요? 지하철 계단에서 쓰러지셨어요. 가슴을 계속 움켜쥐시고 호흡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간호사들은 노인을 재빠르게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휠체어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대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8시 23분이었습니다. 면접 시작까지 37분 남았죠. 민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면접장까지의 경로가 화면에 떴어요. 소요 시간 약 50분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늦었어. 완전히 늦었어. 민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3년이었죠. 3년 동안 준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혈압 체크? 심전도 연결. 네, 지금 연결 중입니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진료실 문을 바라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의사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아니요. 지하철역에서 쓰러지신 걸 보고 모시고 왔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심증 발작이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건가요? 네, 안정을 찾으셨어요. 혹시 연락할 가족분이 계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다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1분이었어요. 면접 시작까지 19분밖에 남지 않았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에서 K그룹 인사팀을 찾았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는 민수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렸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K그룹 인사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9시 최종 면접 예정인 강민수입니다. 죄송하지만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10분만, 아니 20분만 늦게 들어가도 될까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강민수 지원자님 맞으시죠? 죄송하지만 규정상 면접 시작 후 입실은 불가능합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정말 급한 상황이어서요.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까지. 이해는 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자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제발이요. 3년을 준비했어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신호음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화면에는 통화 종료 1분 32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3년간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환자분 지갑에서 연락처 찾았어요. 아드님께 전화드렸고 1시간 내로 오신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민수를 자세히 봤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수를 한 번 더 보더니 진료실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옆에 놓인 자신의 회색 카디건이 보였어요. 택시에서 급하게 벗어놓은 것이었죠. 민수는 카디건을 그대로 두고 응급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밖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터벅터벅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죠. 주머니 속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민수는 꺼내보지 않았어요. 지하철역 플랫폼에 선 민수는 멍하니 선로를 바라봤습니다. 전광판에 2분 후 도착 메시지가 떴어요. 주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민수만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습니다. 민수는 맨 끝칸으로 걸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옆자리에 고등학생 한 명이 앉았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은 가방에서 수학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연필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죠. 민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때가 좋았는데. 민수는 시선을 돌렸어요. 가방 안에 면접 준비 노트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노트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죠. K그룹 기업 분석 2025년 11월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노트를 덮었어요. 다시 가방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민수는 화면을 켰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2개 와 있었죠. 학자금 대출 1250만 원 상환 기한 초과, 법적 절차 진행 예정, 월세 연체 3개월, 11월 30일까지 미납시 퇴거 조치. 민수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26 정거장을 지나 민수는 내렸어요. 익숙한 골목길이 나왔습니다. 슈퍼마켓, 세탁소, 분식집이 보였어요.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밖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 민수야. 오늘 면접 아니었어?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 잘 되길 바랄게.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반지하 집 계단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죠. 11시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민수는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민수야? 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벌써 왔어? 면접 끝났어? 민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어요. 면접이 취소됐어요. 취소? 갑자기 왜? 회사 사정이래요. 다음에 다시 한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손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살짝 떼어냈습니다. 방에서 좀 쉴게요. 밥은 먹었어? 내가 국 끓여놨는데. 나중에 먹을게요. 민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민수는 커튼을 치지 않았지만 반지하라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누운 민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곰팡이 자국이 보였죠. 왜 내가 그랬을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베갯잎이 금방 젖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는 화면을 보지 않고 베개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진동이 계속됐죠. 민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국이라도 먹어. 들고 갈까?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몸을 웅크렸어요.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았죠. 창밖으로 골목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자동차 엔진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핸드폰을 꺼낸 민수는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신입 채용 카테고리를 클릭했어요. 공고가 쭉 떠올랐죠. 민수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거의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가져다 준 밥을 밥만 먹고 남겼죠. 핸드폰 알림이 계속 울렸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 2시였어요. 민수는 커튼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뭐지? 차가 민수네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네이비 수트에 명품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죠. 남자는 차 문을 닫고 민수네 집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민수는 커튼을 더 벌렸습니다. 남자가 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회색 카디건이었죠. 깨끗하게 세탁되어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건 내 카디건?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구두 소리가 계단에 울렸죠. 민수는 창문에서 재빠르게 물러났습니다. 빚쟁이가 아닐 거야.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그럼 누구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숨을 죽였어요. 다시 초인종이 울렸죠. 거실에서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렸어요. 민수는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갈게요. 어머니가 놀라 뒤돌아봤어요. 누군데? 제가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민수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죠. 문 앞에 선 남자가 민수를 봤습니다.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당황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민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 남자는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3일 전에 민수 씨께서 도와주신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 그분이. 네.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깨어나시자마자 민수 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준혁은 손에 들고 있던 카디건을 내밀었어요. 병원에 두고 가신 옷입니다. 세탁해서 가져왔습니다. 민수는 카디건을 받았습니다. 비닐 너머로 깨끗하게 다려진 옷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를 어떻게 해? 병원 CCTV와 택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주소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뒤에서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누구시니? 준혁은 어머니를 향해서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드님께서 제 아버지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상해.
이렇게까지 찾아올 일인가? 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민수 씨, 제가 알기로는 그날 오전에 면접이 있으셨던 걸로 압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K그룹 최종 면접이었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면접에 늦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알지? 어머니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소리야? 면접이 취소된 거 아니었어? 민수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어요.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잠시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좁지만 앉으실 곳은 있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수는 문을 닫으며 준혁의 뒷모습을 봤어요. 정장 안감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보였죠. 거실로 들어선 준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식탁, 오래된 텔레비전.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가 권한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준혁은 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민수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었죠. 준혁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대체 뭐가 들었지? 민수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민수 씨,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님을 도와드린 분이 아드님이시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직업을 여쭤보는 겁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혁은 봉투를 민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K그룹 부사장입니다. 민수 씨가 면접 보러 가셨던 바로 그 회사의 부사장이죠. 민수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옆에 앉은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죠. 어머 세상에. 준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민수 씨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바로 인사팀에 확인했습니다. 그날 면접 명단에 민수 씨 이름이 있더군요. 민수는 준혁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불참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늦게 전화하셨다가 거절당하신 기록도 있었고요. 준혁은 테이블 위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는 K그룹 정식 채용 계약서가 들어 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준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죠. K그룹 신입사원 채용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께서 아버지를 살려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준혁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그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바로 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민수는 계약서를 봤어요. 급여 항목, 복지 조건, 입사일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죠. 감사합니다.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준혁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민수를 봤어요. 뭐라고? 민수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 잠깐만요. 민수는 계약서를 준혁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제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준혁은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정으로 주시는 거죠. 아버님을 도와드린 대가로요. 동정이 아닙니다. 당연한 보답입니다. 저한테는 똑같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어머니, 이건 제 문제예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살짝 떼어냈습니다. 준혁을 다시 봤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렇게는 받을 수 없어요. 뭐 하는 거야, 나? 미쳤나? 하지만 민수는 시선을 떨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잠시 민수를 바라봤어요. 계약서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죠. 알겠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를 봤어요.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은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K그룹은 정기적으로 공채를 진행합니다. 다음 공채는 3개월 후입니다. 준혁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때 다시 면접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당하게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요. 민수는 서류를 봤어요. 인턴십 프로그램 안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턴이요? 네. 급여도 드립니다. 정식 인턴 대우로요. 준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3개월 동안 회사 일을 배우시고 실력을 쌓으세요. 그리고 3개월 후 면접에서 당당하게 합격하시면 됩니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물론 평가는 철저하게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판단받게 될 겁니다. 이건 괜찮은 거 아닐까?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인턴 기간, 급여, 업무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어머, 급여도 꽤 되네. 민수는 준혁을 봤어요. 정말 공정하게 평가하시는 거죠? 약속합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절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팀에서 다른 인턴들과 똑같이 평가할 겁니다. 민수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면접 기회도 없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민수 씨에게 달려 있어요. 민수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컵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인턴 기간 동안 제가 누군지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일반 인턴으로 들어온 걸로요. 부사장님 아버지를 도와줬다는 것도 면접을 놓쳤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약속하죠. 민수는 서류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하겠습니다. 준혁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 씨.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악수가 끝났습니다. 준혁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본사 19층 경영지원팀으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복장은 자유복입니다. 편하게 입고 오세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와 어머니도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준혁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따라갔어요. 문 앞에서 준혁이 돌아섰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네. 아버지께서 민수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준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민수는 문 앞에 서서 준혁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검은색 세단 문이 열리고 준혁이 탔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죠. 민수는 손에 든 명함을 봤습니다. 명함 뒷면에 손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 씨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박준혁?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이었습니다. 민수는 K그룹 본사 앞에 섰어요.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회전문을 통해 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걸어갔죠.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민수의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선 민수는 1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19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경영지원팀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민수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턴으로 출근하는 강민수입니다. 팀장이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아, 강민수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팀장은 민수를 사무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할 신입 인턴 강민수 씨입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팀장은 민수를 창가 쪽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자리예요. 옆에 보이는 두 분도 이번에 같이 들어온 인턴이고요. 민수는 옆자리를 봤어요. 왼쪽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30대 초반 남성이 앉아 있었죠. 최재훈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하자 두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주가 시작됐어요. 민수는 서류 정리와 복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민수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처리했어요. 복사한 서류를 정리할 때도 순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김서연이 민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민수 씨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아, 저는 지방국립대요. 그래요? 저는 연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옆에서 최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MBA 했어요. 스탠퍼드요. 스펙이 다르네. 민수는 밥을 먹으며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재훈 씨는 영어 완전 잘하시겠네요. 뭐, 그 정도는 돼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죠.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해야 해. 다음 날 민수는 7시에 출근했어요.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어제 팀장이 준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회사 업무 매뉴얼이었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꼼꼼하게 읽고 중요한 부분은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8시 30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김서영과 최재훈은 9시에 도착했죠. 이 주차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의록 작성과 자료 취합을 맡았어요. 회의에 참석해 노트북으로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정리해서 팀장에게 보고했죠.
민수 씨 회의록 정리 잘하네요. 핵심만 딱딱 짚어줘서 보기 편해요. 팀장의 칭찬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실제 프로젝트 보조 업무에 투입됐어요. 시장 조사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이었죠. 민수는 엑셀 함수를 공부하며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6시가 넘었지만 민수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어요. 김서영과 최재훈도 가방을 챙겨 나갔죠. 민수 씨는 안 가세요? 아, 저는 조금 더 있다 갈게요. 그래요? 그럼 내일 봐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모니터를 보며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숫자 하나하나를 점검했죠. 10시가 넘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회사로 향했어요. 주말이라 건물은 한산했습니다. 민수는 사무실에 앉아 업무 관련 책을 읽었죠. 2달째가 됐습니다. 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신규 사업 타당성 분석이었습니다. 팀장이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 씨, 이번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 맡아줄 수 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민수는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숫자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죠. 월요일 아침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팀장과 선배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이 꼼꼼하네요. 이거 그대로 임원회의에 올려도 되겠어요. 수요일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수의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회의가 끝난 후 팀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임원들이 자료 보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했어요.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영과 최재훈도 민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엑셀 함수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럼요. 3달이 지났습니다. 정기 공채 면접 날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새로 썼습니다. 면접 당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면접 대기실에 앉았어요. 50명이 넘는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인사팀장이 들어왔어요. 민수와 눈이 마주쳤죠. 팀장은 표정 변화 없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강민수 씨, 들어오세요. 민수는 면접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자신감 있게 답변했어요. 3개월간 인턴으로 경험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프로젝트 진행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초기 데이터 정합성 확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면접이 끝났어요. 민수는 면접실을 나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메일 알림이 떴죠. 민수는 화면을 켰습니다. K그룹 채용 결과 안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메일을 열었어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장이 떴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잠그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붙었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K그룹 경영지원팀 주임이 됐어요. 책상 위 명패에 주임 강민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민수는 명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여름 민수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신규 사업 진출 타당성 분석이었습니다. 민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회사는 새 시장에 진출했죠.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어요. 팀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번 사내 우수사원으로 선정됐어요. 축하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임원들이 민수 씨 성과를 높이 평가했어요. 당연한 결과죠. 그 주 금요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단상에 올라 상패를 받았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죠. 뒷자리에 앉은 준혁 부사장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밀린 월세를 모두 갚았어요. 3개월치 300만 원을 한꺼번에 송금했죠.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새 집을 구했어요. 반지하가 아닌 2층 빌라였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죠. 민수야, 여기 정말 좋구나. 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병원비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정기 검진을 받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죠. 학자금 대출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800만 원이었어요. 민수는 매달 100만 원씩 갚아나갔습니다. 첫 저축도 시작했어요. 매달 50만 원을 적금에 넣었죠. 통장 잔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며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민수의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 주임, 부사장님 비서실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 시간 되시나요? 부사장님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민수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6시 반에 청담동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민수는 택시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한옥 스타일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직원이 민수를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이 보였어요. 준혁 부사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노신사가 앉아 계셨죠. 1년 전 그날 쓰러졌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민수는 얼른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영철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볼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도 안정적이었죠. 어서 오게. 자네가 민수군이구먼. 영철 어르신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날 정말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앉게. 어서 앉아.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 찜, 구이가 차례로 테이블을 채웠죠. 민수군, 요즘 어떻게 지내나? 영철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준혁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민수 주임이 이번에 사내 우수사원 받았어요. 오,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네. 영철 어르신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더 많아져야 하는데. 식사가 이어졌어요. 영철 어르신은 민수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새 집은 괜찮은지, 일은 재미있는지. 민수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영철 어르신은 옆에 놓아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민수에게 건넸죠.
자네에게 줄 게 있네. 민수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은색 포장지로 고급스럽게 쌓여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죠. 상자 안에 만년필과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만년필이었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죠. 수첩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박영철.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소중히 쓰겠습니다.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영철 어르신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자네가 날 구해준 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네. 그런 과찬을. 아니야. 진심이야. 영철 어르신은 준혁을 봤어요. 그 일 이후로 이 녀석이랑 관계도 좋아졌지. 안 그래, 준혁아? 네, 아버지. 그날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준혁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 주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레스토랑 앞에서 나왔어요. 준혁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직원이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영철 어르신이 가운데, 양옆으로 준혁과 민수가 섰죠.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이 찍혔어요. 민수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한테도 사진 좀 보내주세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민수는 즉시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어요. 영철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호호, 바로 배경화면으로 하는구먼. 제게 정말 소중한 사진이거든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영철 어르신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자네 덕분에 내가 새 인생을 살고 있네. 진심으로 고맙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민수는 3번 인사하고 택시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두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만년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가로등 불빛에 만년필이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쓰러진 노인, 놓친 면접, 절망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죠. 민수는 만년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배경화면을 봤어요. 세 사람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민수처럼 선택하셨을까요? 어려운 순간에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